여러분, 최근에 병원 진료실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네, 아마 다들 아주 익숙하고 뭐랄까 좀 씁쓸한 풍경이 떠오르실 겁니다. 맞아요. 복도에는 막 수십억 원짜리 최첨단 MRI 기계가 막 돌아가고 있고, 수술실에는 로봇 수술기가 있는 완벽한 21세기잖아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진짜 첨단 과학의 집약체 같죠. 근데 정작 진료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 뒤에 숨어서 끝도 없이 키보드만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내 얼굴을 마주보고 진료받는 시간보다 의사 선생님이 그 복잡한 전자의무 기록창 띄워놓고 서류 작업하는 정수리를 지켜보는 시간이 훨씬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깐요. 겉으로는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작 의료 시스템의 핵심인 의사들이 서류 더미랑 그 낡은 행정 시스템에 파묻혀서 신박한 번아웃에 빠져 있는 곳. 이게 바로 현재 의료계의 진짜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환자도 답답하지만 모니터 뒤에 있는 의사들 속은 진짜 더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심층 탐구 자료가 참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 지루하고 복잡한 행정의 늪을 기술로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한 기업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혁신이라고 하면 막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불치병 치료제 같은 거창한 것만 떠올리잖아요. 네네, 그쵸. 하지만 오늘 다룰 이 기업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지독한 골칫거리들을 해결하면서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게 처음에는 그저 의사들끼리 연락처 주고받는 평범한 소셜 네트워크 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새 미국 의료 시스템 전체에 숨통을 쥐고 있는 거대한 공룡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분석할 자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의료계의 디지털 중추로 자리 잡은 독시미티라는 기업의 2023년 인베스터 데이, 즉 투자자 대상 발표 영상 스크립트고요. 그리고 이들이 당시 발표했던 비전이 2025년과 2026년의 폭발적인 실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보여주는 최신 데이터까지 저희가 전부 모아서 분석해 볼 겁니다. 네, 오늘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한 의사용 커뮤니티 앱이 대체 어떻게 미국 병원과 제약사들을 전부 무릎 꿇게 만든 거대 생태계가 되었는가, 그걸 파헤치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한 의료계의 막점 막후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의 장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들의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이미 미국 의사의 80% 이상이 가입해 있었어요. 와, 80%요? 그것도 엄청난데 최신 데이터는 더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2026년 초에 발표된 실적 데이터를 보면 전체 등록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의사 점유율로 따지면 무려 85%를 훌쩍 넘긴 거죠. 85%면 그냥 미국 의사 10명 중에 8, 9명이 하나의 앱을 쓴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상위 20개 대형 제약사랑 주요 병원들이 전부 고객 리스트에 들어있고. 네, 사실상 시장 전체를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제 주변만 봐도 의사라는 직업군이 엄청 바쁘고 새로운 IT 기술 도입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생명을 다루니까 당연히 검증 안 된 건 꺼릴 텐데 어떻게 이 보수적인 집단을 85%나 끌어들인 건가요? 그 의문을 풀려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미국 의료 현장의 지독한 비효율성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현재 미국 의료 문서의 80%가 여전히 팩스와 우편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팩스요? 아니 지금 2026년 실적 얘기하고 있는데 팩스가 등장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귀를 의심했는데요. 네, 팩스 맞습니다. 삑삑 하는 그 종이 팩스요. 아니 스타트업들이 막 우주로 로켓을 쏘고 AI가 알아서 그림을 그리는 시대에 병원에서는 종이 팩스를 주고받는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미국 의료정보보호법, 이른바 히파라고 비루는 아주 엄격한 규제 때문입니다. 민감한 환자 정보 다루는 그 법률 말하는 거군요. 네, 환자 정보가 해킹당하면 병원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해킹이 아예 불가능한 아날로그 방식인 팩스가 가장 안전한 수단으로 남은 겁니다. 와, 규제 때문에 오히려 기술이 후퇴한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는 병원마다 쓰는 전자의무 기록, 즉 EHR 시스템이 다 달라서 서로 연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병원에서 쓰던 기록을 B병원으로 그냥 파일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스템이 파평화되어 있으니까 결국 제일 확실한 방법은 기록을 쫙 출력해서 상대방 팩스 번호 누르고 밀어 넣는 거죠. 와, 진짜 최악의 효율이네요. 듣고 보니 왜 팩스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각한 낭비 아닙니까? 그 결과가 수치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미국 의사의 78%가 과도한 행정 업무 때문에 심각한 번아웃을 겪고 있어요. 78%면 거의 대부분의 의사가 행정 업무에 시달린다는 거네요. 통계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미국 전체 의료비가 연간 4.3조 달러 규모인데 이 막대한 비용의 73%가 오직 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엄청난 국가적 예산이 의사들 손끝에 달려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당사자들이 환자의 눈을 보고 고민하는 대신 종이 서류랑 씨름하면서 팩스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엄청난 자원 낭비죠. 진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네요. 그럼 독시미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파고든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공동 창립자인 네이트 그로스 박사의 통찰에 빛을 발합니다. 그는 기술을 막 자랑하는 대신 의사 우선이라는 아주 명확한 제품 철학을 세웠습니다. 의사 우선이요? 슬로건으로는 참 멋진데 그게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에서 어떻게 구현이 된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앱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소통하는 전문 네트워크, 최신 의학 동향을 알려주는 뉴스, 그리고 화상진료 등을 돕는 엔터프라이즈 도구죠. 네, 의료계의 링크드인과 줌, 그리고 왓츠앱을 합쳐놓은 철벽 보안 요새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핵심은 기능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극단적인 사용성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의사들은 하루 종일 병동을 뛰어다녀요. 양손을 자유롭게 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한 손에는 늘 차트나 태블릿 아니면 커피라도 들고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독시미티는 한 손에 커피를 든 상태에서도 남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만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게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극도로 단순화했습니다. 아, 복잡한 매뉴얼 같은 거 없이 그냥 엄지손가락 하나로 다 되게 만들었다고요? 네. 한 손으로 진료 예약을 확인하고 동료한테 보안 문자 보내고 논문도 읽고 심지어 화상진료까지 아주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설계한 겁니다. 가 단순히 기능을 막 우겨놓은 게 아니라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엄지손가락 하나로 업무를 쳐낼 수 있게 의사들의 시간을 벌어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의사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앱 내 뉴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의사들이 매일 아침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열어보듯이 습관적으로 앱을 켠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광고로 도배된 일반 포토라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하게 그 의사의 전공에 딱 맞는 핵심 의학 정보만 깔끔하게 보여주니까요. 의사들의 생태계를 완벽히 이해한 결과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의사들 가려운 곳에 긁어줘서 무려 85%라는 엄청난 트래픽을 모았고 철벽 같은 요새를 지었어요. 네. 근데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이 거대한 무료 사용자 네트워크를 대체 어떻게 돈으로 바꾼 겁니까? 저 처음에는 그냥 제약사들이 신약 나왔다고 의사들한테 광고 띄우는 배너 게시판 수준인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초기 수익 모델의 중심은 제약사들의 타겟 광고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시켰는지는 재무지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적 데이터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2019년에 이 회사의 매출이 6,500만 달러였어요. 근데 2023년에 4억 1,900만 달러로 수직 상승하더니 2025년 결산에서는 무려 5억 7,040만 달러를 달성합니다. 와, 매출이 4, 5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뛴 건데 그 보수적이고 규제가 촘촘한 의료 시장에서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속도인가 싶네요. 더 입이 떡 벌어지는 건 수익성입니다. 2025년 기준 조정 EBITDA 마진율이 무려 55%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전문 재무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죠. 마진율이 55%라는 건 단순히 말해서 100원어치 서비스를 팔았을 때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온갖 비용 다 빼고도 순수하게 55원이 주머니에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아니, 제조업이나 웬만한 IT 기업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수치 아닙니까? 보통 마진율 20%만 넘어도 대박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우량 기업을 평가할 때 룰 40이라는 기준을 씁니다.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더해서
40%가 넘으면 훌륭한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아, 두 개를 더해서 40이요? 네, 그런데 독시미티의 CFO인 애나 브라이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수치가 40을 넘어서 룰 60에 육박한다는 걸 직면해냈어요. 엄청난 사업 효율성이죠. 와, 룰 60이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약간 삐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어떤 생각이시죠? 마진은 55%나 남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병원이나 계약사들에게 너무 과도한 비용을 막 뜯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시군요. 네, 제약사 광고 수익을 넘어서 이제는 병원들에게 텔레헬스나 스케줄링 도구를 유료 구독 모델로 팔고 있다면서요. 이거 사실상 너희 의사들 다 우리 앱에 있으니까 꼼짝 말고 비싼 요금제 써라 하고 인질극 벌이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실제 반응을 보면요. 이건 비용 청구가 아니라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치 창출이요? 그게 수치로도 증명이 되나요? 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연간 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억 5천만 원 이상을 독시미티에 지불하는 대형 고객사가 2026년 기준 114개로 늘어났습니다. 114개요? 이들의 전체 매출의 84%를 견인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상위 순계 고객사의 순유지율, 즉 넷 리텐션 레이시 무려 124%라는 점입니다. 124%면 작년에 100원을 썼던 고객이 서비스 비싸다고 이탈하기는커녕 올해 자발적으로 124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24%나 더 늘리면서요. 왜 스스로 지갑을 더 여는 건가요? 줬던 돈의 몇 배를 벌어다 주니까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독시미티를 통한 그 정밀 타겟 마케팅의 투자 대비 수익, 즉 ROI가 10배로 훌쩍 넘습니다.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아, 1억을 쓰면 10억을 벌어다 주는데 누가 안 쓰겠냐는 거군요. 그럼 구독료를 내는 병원 입장은 어떤가요? 독시미티가 제공하는 원격 진료 도구인 다이얼러가 있는데요. 이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무려 5년 연속으로 헬스케어 IT 평가기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5년 연속 1위면 사실상 미국 병원들의 업계 표준 인프라가 된 거네요. 이를 증명하는 아주 극적인 사례가 2026년 초에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을 강타한 엄청난 겨울 폭풍이 있었죠. 아, 저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도로 다 얼어붙고 간호사들도 출근 못해서 병원 기능이 거의 마비될 뻔했던 그 난리통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환자들은 진료 못 받아서 패닉에 빠지고 물리적인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독시미티 플랫폼 위에서 하루에만 무려 72만 건의 통화와 텍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와, 72만 건이요? 하루에요? 네, 그것도 앞서 말한 그 깐깐한 미국 의료정보보호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보안망 안에서 처리된 겁니다. 진짜 서름이 돋네요. 물리적인 병원 건물은 눈보라에 갇혀서 셧다운 됐는데 의사들이 각자 집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스마트폰 앱을 켜서 하루 72만 건의 진료랑 처방을 막힘없이 소화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앱이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천재지변 속에서도 병원 숨통을 유지해주는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그깟 구독료가 문제겠습니까? 와, 통신과 진료 예약이라는 인프라 자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진짜 엄청난 도약이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쭉 읽다 보니까요. 이들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결국 의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근본적인 끝판왕 모스터한테 칼을 빼들었더라고요. 아, 서류 작업 말씀이시군요. 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요. 의사들 개인 시간을 일주일에 13시간이나 갉아먹는다는 그 끔찍한 서류 작업을 해결하려고 드디어 AI를 꺼내 들었잖아요. 네, 아주 필연적인 수순이었습니다. 독시미티는 2023년에 이미 복잡한 보험사 서류를 대신 써주고 길고 긴 의학 조나를 요약해주는 딱스 GPT를 선보이면서 가능성을 테스트했어요. 네, 초기 버전이 있었죠. 그리고 2025년 8월 아주 결정적인 승부수를 띄웁니다. 임상 AI 전문 기업인 패스웨이 메디컬을 6,300만 달러에 전격 인수한 거죠. 6,300만 달러면 규모가 상당한데 이 패스웨이라는 회사 AI가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거액을 주고 사들인 건가요? 일반적인 챗봇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AI 모델은 미국 의사 면허시험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무려 96%의 정답률을 기록했습니다. 96%요. 사람보다 나은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독시미티는 이 똑똑한 두뇌를 흡수해서 단순한 행정 보조를 넘어서 진료실에서 실시간으로 의학적 답변을 제시해주는
완벽한 의사용 코파일럿으로 진화시켰어요. 진짜 똑똑한 부조종사를 옆에 앉힌 거네요. 실제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현재 이 AI 도구 사용자가 30만 명을 돌파했고요.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통해서 18만 명 이상의 의료진에게 공식 보급됐습니다. 와, 보급 속도도 엄청 빠르네요. 예를 들어 러트거스 의대의 리엔첸 박사 같은 분은 매년 시즌마다 전공의들 추천서 써주느라 밤을 새우곤 했는데 이 복잡한 글쓰기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우와 하는 감탄보다 약간 두려움이 먼저 앞섰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어떤 점이 우려스러우셨나요? 제가 집에서 일반 AI 챗봇으로 이메일 쓰거나 아이디어 기획할 때요. AI가 가끔 그럴듯하게 거짓말 지어내는 그 환각 현상 있잖아요. 그거 겪어도 그냥 아유 또 헛소리하네 하고 웃고 넘깁니다. 네, 일상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미국은 세계 제1의 의료소송 국가잖아요. 만약 AI가 제 차트를 작성하거나 진단에 관여했는데 환각 현상이 일으켜서 엉뚱한 약물 추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치명적이죠. 이건 사람 목숨이 오가는 문제고 자칫하면 독시미티라는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엄청난 리스크인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AI를 진료실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온 거죠? 이 무서운 신뢰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 질문이 바로 이번 심층 탐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의료계에서 AI 도입할 때 모두가 부딪히는 벽이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AI 답변을 어떻게 100% 믿게 만들 것인가? 네, 그게 제일 핵심이죠. 독시미티는 여기서 아주 기발하고도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방법을 씁니다. 일반적인 IT 기업들처럼 인터넷 데이터를 더 많이 긁어모으는 그런 기술적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 바로 85%의 의사 네트워크 그 자체를 활용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 네트워크를 활용했다고요? AI 고치는데 의사들을 동원했다는 말씀이신가? 2026년에 도입한 피어 체크, 즉 동료 검증 시스템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독시미트는 AI가 생성한 임상 답변을 검증하기 위해서 무려 1만 명 이상의 실제 전문의들을 시스템에 합류시켰습니다. 와, 10,000명이요? 네. AI가 환자 증상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요약본을 내놓으면 알고리즘이 스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10,000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교차 검증을 합니다. 의사들이 직접 확인을 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 답변은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하다라고 직접 인증 배지를 달아주는 겁니다. 세상에 10,000명의 인간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를 해주는 시스템이라고요? 이건 뭐 AI 환각을 기술로 잡으려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살아 숨쉬는 집단지성 의학 교과서가 매일 업데이트되는 거나 다름없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방식의 위력은 진짜 대단했어요. 실제로 처방을 가장 많이 내리는 최상위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독시미티의 AI 답변이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무려 2배 이상의 격차를 냈죠. 2배나요? 확실히 전문가들이 검증하니까 퀄리티가 다르군요. 독시미티 CEO 제프 탕리가 늘 강조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기술이 의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기술은 반드시 의사의 감독하에 놓여야 하며 의사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요. 아, 신뢰가 곧 생명인 의료계에서 인간의 전문성이랑 AI 연산 능력을 결합한 아주 완벽한 협업 모델을 제시한 거네요. 네, 그렇죠. 진짜 기가 막힙니다. 처음엔 그냥 한 손으로 조작하기 편한 앱으로 다가와서 습관을 들이더니 이제는 내 귀찮은 서류 작업 다 해주고 심지어 10,000명의 동료들이 검증해주는 초엘리트 AI 조수까지 무르르 붙여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니 열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리 훌륭한 AI 조수를 만들었다고 해도 IT 업계 무덤에 가보면 기능은 뛰어난데 아무도 안 쓰는 소프트웨어들 수두룩하잖아요. 네, 기술이 완벽해도 실제 의사들의 복잡하게 일하는 흐름, 즉 워크플로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하면 결국 외면받습니다. 독시미티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이 워크플로우를 파고드는 치밀함에 있어요. 치밀하게 파고들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 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요? 청취자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시죠.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요. 노반트 헬스의 제임스 드루인 박사 경우를 볼까요? 이분은 화상 진료할 때 독시미티의 화면 분할 기능, 즉 PIP 기능을 아주 적극적으로 씁니다. 화면 분할이면 화면을 반으로 쪼개는 건가요? 네,
컴퓨터 화면 절반에는 환자의 복잡한 전자 의무기록 차트를 띄워놓고 나머지 절반 화면 안에서 환자와 눈을 맞추며 화상 진료를 진행하는 거죠. 아, 우리가 넷플릭스 보면서 옆에 조그맣게 카톡창 띄워놓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얼굴 보다가 창 내리고 차트 확인하고 다시 창 띄우고 하는 그 번거로운 멀티태스킹 피로도를 완전히 없애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한 진료 편의성을 넘어서 의료계의 권위와 네트워킹을 어떻게 흡수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오! 어떤 사례죠? 하버드 의대의 파티마 코디 스탠포드 박사를 아시나요? 이분은 세계적인 비만 치료 권위자이자 2025년 미국 식생활 지침을 만드는 자문위원입니다. 한마디로 의료계의 슈퍼 인플루언서죠. 네네,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엄청난 거물급이시네요. 이런 거물급 의사가 대형 학회에 참석할 때 종이 명함을 돌리는 대신 독시미트의 컨퍼런스 커넥트 기능을 켭니다. 앱 안에서 참석자 명단 확인하고 주요 인사들이랑 미팅 일정 잡고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포인트네요. 갓 졸업한 레지던트나 젊은 의사들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세계적인 대가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에 나도 속하고 싶잖아요. 당연하죠. 동경의 대상이니까요. 최상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활발히 앱을 쓴다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사회적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을 막 빨아들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흐름의 최정점에 있는 미래형 진료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래형 진료요? 샤프 헬스케어의 타미콘 박사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직함이 무려 병원의 최고 공간 컴퓨팅 책임자입니다. 최고 공간 컴퓨팅 책임자요? 이름부터가 벌써 미래지향적이네요. 독시미트는 의사들의 일정 관리 앱인 캘렌들리랑 시스템 연동해서 미팅 예약 자동화하는 걸 넘어서요. 2026년에는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인 애플 비전 프로 안으로 자사 앱을 밀어 넣었습니다. 비전 프로요. 그 스키 고글처럼 생긴 수백만 원짜리 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진료실에 가져왔다고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진료실에 앉아서 고글을 딱 씁니다. 물리적인 모니터는 아예 없어요. 네네. 더 보던 공간 컴퓨팅 진료 환경을 이미 구현해낸 거네요. 맞습니다. 팩스에 의존하던 구시대적 행정 업무를 없앤 걸 넘어서 미래의 진료실 환경까지 선점해버린 셈이죠. 근데 말이죠. 제가 이 자료를 며칠 동안 쭉 파고들면서 마지막에 진짜 머리를 한 대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대목이 하나 있거든요. 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바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미국 최고의 병원 선정 투표 이야기입니다. 이거 미국 병원들한테는 자기들 평판이 걸린 완전 오스카상 같은 엄청나게 권위 있는 순위잖아요. 네, 병원의 명운이 걸린 순위죠. 근데 이 병원 순위를 결정하는 의사들의 투표가 오직 이 독시미티 앱 안에서만 독점적으로 진행된다면서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 보니까 스탠퍼드나 UVA 헬스 같은 최고급 대학병원들이 순위 한번 올려보겠다고 자기 병원 훌륭한 연구 실적을 앱 안에 홍보하는데 막대한 브랜딩 예산을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네, 엄청난 돈을 쓰고 있죠. 저는 지금까지 독시미티가 그냥 의사들을 위한 편리하고 기발한 유틸리티 앱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 다 듣고 퍼즐 맞춰보니까 이거 사실상 미국 주요 병원들의 평판과 브랜딩 예산, 심지어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흔드는 거대한 권력이 된 거 아닌가요? 네, 의사나 병원 입장에선 한 번 발을 들이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개미지옥 같아요. 바로 그 개미지옥이라는 통찰이 오늘 자료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경쟁 스타트업이나 거대 테크 기업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완벽한 생태계, 즉 궁극의 해자가 완성되는 곳이거든요. 아, 수익 모델이 진짜 소름 돋게 진화했네요. 그 과정을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볼까요? 1단계로 제약사들이 85% 의세 트래픽에 접근하려고 막대한 타겟 광고비를 냈습니다. 네, 초기 모델이었죠. 그리고 2단계로 병원들이 환자 진료 시스템 유지하고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으려고 텔레헬스랑 워크플로우 구독료를 내기 시작했고요. 인프라가 된 거고요. 마지막 최종 3단계. 이제 병원들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병원의 평판과 브랜드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시미티에 돈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목줄을 준 거네요. 독시미티가 스스로 우리가 최고다 외치는 게 아니에요. 만 명의 전문의, 하버드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최고의 병원들이 앞다투어 예산을 쓰면서 이 플랫폼의 가치를 맹신하고
증명해주는 이 거대한 사회적 증거의 사슬. 네네. 이것이 바로 어떤 경쟁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든 진짜 비결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본 이 거대 기업의 궤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출발했지만 화려한 기술을 뽐내는 대신 행정에 치여 번아웃에 빠진 의사들 시간을 찾아준다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에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네, 맞습니다. 철저한 의사 최우선 인터페이스, 10배 이상 투자 가치 창출하는 구독 모델, 만 명의 집단 지성으로 환각 리스크를 없앤 완벽한 협업 시스템, 그리고 마침내 병원 평판 권력 독점까지. 그 결과 무려 55%라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꼭 하나 얻어가셨으면 하는 통찰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플랫폼 혁신이라는 건 대단히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의 가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거죠. 팩스럼 종이 서류 더미 말이죠. 네, 독시미티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꿰뚫어 보았고 좁은 진료실과 바쁜 업무 흐름에 가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술이 인간 행동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인간 습관에 기술을 맞추는 철학이 있었기에 이 거대한 혁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공감하셨을 텐데요. 오늘 심층 탐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며 끝맺고 싶네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루고 온갖 복잡한 규제가 얽혀 있고 놀랍게도 2026년까지 팩스랑 종이 서류가 난무하던 이 지독하게 보수적인 미국 의료산업조차 결국 단 하나의 플랫폼에 의해 완벽히 장악되었습니다. 그렇죠. 방송 들으시는 지금 여러분이 일하시는 업계나 주변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세요. 여전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서류 더미에 묻혀있는 산업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실무자들은 의미 없는 행정 업무랑 사투를 벌이는 그런 것 말입니다. 아마 주변에 꽤 많을 겁니다. 어쩌면 바로 그곳이 누군가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로운 독시미티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다음 시대의 거대한 황금광산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처음 우리가 함께 상상했던 그 답답한 진료실 풍경, 그리고 그 풍경을 마법처럼 뒤바꿔버린 이 끈질긴 성공 스토리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적 통찰에 새로운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